당신은 당신의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삶이 계속 흘러가고 늙으면 돌볼 자녀를 둔다고 생각했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다. 이제 제가 평생 간직해 온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나이가 들면서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밥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무기력함, 잊혀진 느낌이다. 저는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올해 70세인 혜진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방은 내가 여생을 보내기를 꿈꾸던 곳이 아니다. 그것은 좁고 낡고 때로는 너무 차가워서 나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모든 바람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밖에 있는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일, 가족, 데이트로 바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우리 세대의 다른 많은 한국 여성들처럼 남편과 아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젊은 날 나는 남편을 돌보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다. 나는 내가 충분히 많이 희생하면 내가 늙었을 때 가족이 안전한 정류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더 이상 노동의 가치도 건강도 줄 것도 없을 때 누가 정말로 내 곁에 남을 것인가? 제 두 아들은 이제 각자 가정이 있어요. 한 명은 서울에 살고 다른 한 명은 미국에 정착한다. 둘 다 일과 개인 생활로 바쁘고 전화도 잦아지고 명절에는 짧은 메시지가 된다. 알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잘 살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준 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때때로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플 때 단지 저를 움켜잡는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노년이 편안하고 손주들과 함께 있고 매일 대화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 밤 허리 통증이 심할 때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가고 혼자 요리하고 스스로 약을 먹고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 유일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약하세요. 건강에 투자하세요. 젊을 때도 독립적인 삶을 구축하세요. 왜냐하면 60세가 되면 돈이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반드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평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특히 옛날 저와 같은 여성들이 노년이 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일찍 준비하지 않으면 외롭고 무기력한 상태로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의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의 세월 후회 없는 지출, 그러나 지금은 후회한다. 돈이 있어 더 없어질 것이다. 그냥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나는 돈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편과 저는 힘들게 일해요. 우리는 부유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매달 월급이 통장에 꾸준히 쏟아지고 나는 벌어들인 돈도 다시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장기적인 저축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단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기를 원했고 양가 가족을 돕고 싶었고 충분한 삶을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호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지만 굶어야 했던 적도 없었다. 그때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매달 월급이 있었다. 나는 언젠가 그 돈이 더 이상 통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건강만 챙기고 쉬지 않고 일만 하면 결코 돈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나는 장기적인 계산 습관이 없고 나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저는 아직도 노인들의 비참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쓴다. 나는 생각 없이 돈을 쓴 적이 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결혼 피로연, 장례식이 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꺼냈다. 아이들이 학원비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작은 저축을 모두 인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당시 나는 단순히 생각했다. 돈은 살기 위해, 즐기기 위해, 서로를 돕기 위해 버는 것이다. 안 쓰고 쌓아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의 어떤 아이가 등록금을 낼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도움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꺼이 공유하겠다. 주고 나면 돌려받을 것이라고 믿고 필요할 때 내가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또한 대부분의 돈을 자녀들에게 바친다. 저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 아이가 책을 살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주었다.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을 때 나는 이를 악물고 돌볼 방법을 찾았다. 저는 아이들에게 투자만 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제가 늙었을 때 아이들이 저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남편은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부분적으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의사가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당황해서 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비를 받을 때마다 누군가가 내 심장을 조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빌리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런데 아직도 못 살려요. 저는 사랑만 있고 가족이 있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나는 그를 더 나은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그에게 젊었을 때부터 더 잘 먹고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돈이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많은 빚을 지지 않았을 것이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갚지 않은 돈에 젖어 있을 것이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새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성공하면 나를 다시 돌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계속 일하고 받는다. 나는 남편을 잃은 고통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나를 쉬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한 가지만 알고 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부족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저축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저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아이들이 저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또 낙오자가 되었다. 제 아이들은 자라서 멀리 학교에 가고 결혼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여전히 자주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족이 생기면서 전화 통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알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 젊은 엄마였고 부모님을 잊은 채 돈밥과 쌀옷을 돌리기 위해 물레를 휩쓸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토록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줄은 몰랐다. 맛있는 식사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어서 두려워해야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붐비는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나 아무도 곁에 없었다. 나는 한때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내가 충분히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늙으면 아이들은 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사랑은 준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겠어요.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감정을 너무 많이 지배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늙어서 남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많이 저축할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평하기 위해서도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특히 옛날 저와 같은 여성들이 나이 드는 것이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그리고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외롭고 무기력한 상태로 직면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사생활에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 자녀, 세계에 분리된 삶, 저는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들 2과 딸 1가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직업이 있고 자신의 걱정이 있다. 나는 그들을 비난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날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것이 더 간단해 보였어요. 일은 덜 경쟁적이고 생활비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점점 더 가혹해지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집을 가질 때 이사 와서 손주들을 돌보고 손주들과 함께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가질 때 그들은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가 나를 깨우쳐 주었다. 한 번은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세가 너무 비싸서 같이 이사 와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방은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지만 제 수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제 장남이 절을 하고 제 아이가 저를 데리러 올 준비가 되어 있을를 돌보느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쪽 끝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엄마, 우리 집은 매우 작고 아이들은 학년기이고 우리도 매우 힘들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아이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이들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일하지 않을 때, 제가 늙었을 때 아이들이 저를 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팔을 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한다면 내가 평생 동안 키운 아이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내 아이들이 불효하기 때문도 아니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삶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안 돌볼 때는 아무도 저를 돌볼 수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지 않았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면 제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저축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모든 돈을 쓰지 않고 일부를 내 자신에게 남길 수 있었다. 가족이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항상 믿는 대신 좀 더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또한 결혼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신의 의무가 있다. 아들이 가족 전체를 어깨에 메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데리러 오지 않은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을 덜 아프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아이를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나중에 아이가 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자랄 때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처럼 아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탓할 뿐이다. 뒤늦은 수험, 나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자녀에게 모든 기대를 걸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내가 널 돌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 자신을 돌볼 수 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돈 교훈. 노후 생활엔 돈에 대한 중요한 교훈. 젊었을 때 나는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즐기면 늙으면 자녀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70세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젊은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공유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5가지 교훈이다. 1. 아이들에게 돈을 다 써버리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주면 내가 늙으면 갚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사랑해도 내 삶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가족, 자녀, 배우자, 책임감을 돌봐야 한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많은 노인을 만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노후가 아이들의 효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식을 도울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을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아이에게 돈을 주는 대신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재정 자립하는 법을 가르쳐라. 나는 그날 나의 아이들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에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고 무기력하지 않았을 것 같다. 2. 보이지 않는 지출을 조심하라. 젊었을 때 저는 적은 지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수십만 원, 친구에게 줄 선물을 몇 백만 원, 형제들을 돕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작은 돈들이 합쳐져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 김영수 씨는 젊은 시절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파티에 가고 선물을 사고 모임에 기부하는 데만 썼다. 그는 더 이상 돈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회행사에 소액 자금을 조성해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라. 불필요한 초대를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제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3. 무고한 쇼핑에 빠지지 마세요. 젊었을 때 나는 예쁜 옷을 사는 것을 좋아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좋아했으며 비싼 물건을 갖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살 돈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쇼핑을 좋아했던 친구 박순자 할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새 드레스 모델이 있을 때마다 즉시 구입한다. 그녀의 옷장은 꽉 찼지만 그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녀는 한 끼의 대가로 팔 수 없었다. 옛날 비싼 옷들은 이제 그녀가 하루하루를 검소하게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 뭐 사기 전에 진짜 필요한 거냐고 자문해보세요. 그날 허튼 수작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그 돈을 저축했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 자신을 위한 비상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4. 재정 투자에 주의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을 빨리 벌려는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 사기의 희생자가 되었다. 노인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 정미숙 씨가 투자 사기 등으로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잃었다. 단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높은 이자율, 낮은 위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이 없어지고 노후도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결정하기 전에 경험자와 상의하세요. 다행히 속지 않았지만 투자할 돈도 많지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 재정 관리를 더 잘할 줄 알았다면 지금처럼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5.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건강을 챙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건강이 없어지면 돈이 있어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다. 나는 병든 노인들을 많이 만났고 침대에 누워 약에 의존하며 살았다. 그들은 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건강한 나날을 다시 살 수는 없다. 나 자신도
지금은 걷기도 힘들고 바람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은 온몸에 쑤신다. 내가 더 일찍 나 자신을 돌볼 줄 알았더라면,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지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건강식품을 마시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하게 살아 늙어가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제 나는 건강한 몸이 그 어떤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만약 내가 건강하다면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서 무기력과 후회만 남게 됐다. 결론, 노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라. 늙음은 무섭지 않고 무서운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고 이제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세요. 젊고 건강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말고 나중에 계산한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이마를 휘두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노화가 찾아올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돈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랄 때 그들은 또한 자신의 가족이 있고 책임감 있고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나이가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볼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준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무력한 상황에 빠지지 마십시오.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만 있고 가족이 있고 삶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야 사랑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